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소개를 맡은 김종현 교수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하는 과정에서는 질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질량의 차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E는 mc제곱만큼의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물을 끓이고요. 이 물을 끓인 물은 증기가 되고, 이 증기가 터빈이라는 큰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국내 전기 생산량의 30%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발전원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력 공학은 원자 핵을 근원으로 하는 에너지, 그리고 이렇게 생겨나는 방사선을 인류를 위해 평화롭게 사용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핵 분열, 핵 융합 에너지로 발생한 이러한 열과 같은 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거나 내지는 큰 대형 선박 내지는 얼음을 깨는 배의 동력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바닷물을 끓여서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담수화 또는 지역 난방, 그리고 최근에 핫한 수소 생산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으로도 지금 핵융합, 핵분열 에너지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이용은 여러분 몸에 혹시나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하거나 내지는 식품, 생명공학에도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는 1984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전국에 있는 원자력공학과 중에 가장 오래된 원자력공학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년 41명의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원자력공학과 이외에 저희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기업의 학사과정,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저희가 개설하여서 매년 20여 명의 학생들을 또 저희가 회사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학과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6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이 교수님들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시고 계시고 국내외 유명한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의 특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7분이 교수님들은 매우 유능하셔갖고요. 저희가 매년 4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외부로부터 수주받아서 이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원자력공학과를 나오면 졸업 후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건설하고 설계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회사, 그 다음에 방사선 물질을 응용해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회사들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회사들은 원자력 발전이란 자체가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연료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 원자력 기술은 매우 우수한 걸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일례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의 APR-1400이라는 국내 기술로 만든 원자력 발전소를 4기를 수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의 우수한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잘 준비를 한다면 해외 취업의 길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원자력공학과에 입학을 하시면요, 재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면허, 그 다음에 해결료 관리자 면허,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원자력 기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앞서 얘기한 그런 취업이나 공기업에 취직을 할 때 가산점을 받거나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저희 원자력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공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간공학 및 안정성 평가 실험실, 줄여말해 헤라 실험실 소개를 맡은 석사과정 2년차 김효진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먼 에러 제로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김종현 교수님은 2004년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졸업 이후 다양한 회사에서 연구 경험을 쌓으신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조선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험실은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3명, 학사과정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졸업자로는 박주영 학생이 아이다호 내셔널랩에서 연구원으로, 양재민 학생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아월 아리기 씨는 조선대학교에서 외국인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저희 실험실은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냐면 인적 오류는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운전원의 예기하지 않은 인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은 대략 50% 정도가 인적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적 오류를 사람의 퍼포먼스를 향상시켜 인적 오류를 향상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사람의 퍼포먼스를 향상하여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30년 전의 핸드폰인데 30년 전에는 핸드폰으로 고작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가능했다면 현재 상용화된 핸드폰은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심지어 디스플레이가 반으로 접히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떨까요? 1984년 LA 올림픽에서 칼 루이스는 세계 최초로 100m를 10초 이내에 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9년 우사인 볼트에 의해서 100m 세계 기록은 9.58초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기술 진보와 비교하였을 때는 사람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사람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로는 인간공학, 인적 오류 평가, 그리고 자율화 운전,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 분야에 대한 융합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공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인간공학은 운전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휴먼 시스템 인터페이스, 훈련, 그리고 절차서와 같은 설계를 수행하는 연구로 관련 연구로는 현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있으며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원과 저희 학부 학생들의 실험을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 트래킹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예상하거나 예상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의 고유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분야인 레질리언스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 오류 평가에 대한 인간 신뢰도 분석에 대한 분야를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RE 분야는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 적용 시에 인간의 오류를 평가하고 인간의 오류에 대한 확률을 제공하는 분야로서 특히 시스템의 설계와 구성에서의 약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의 퍼포먼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관련된 연구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수기 사고에서는 이동형 기기의 적용이 필요하며 다양한 조직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오류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로 저희 실험실은 다수기 원전에 대한 인간과 조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운전원에서의 다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분석하고 관련된 WHR의 방법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율운전과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실제로 어느 정도 부분적인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화가 넘어서 자율운전을 개발하여 운전원의 개입을 줄이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율운전 분야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은 이제 컴팩 뉴클리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이 CNS를 통해서 자율운전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저희 실험실에서 개발한 전체적인 자율운전 프레임워크인데 총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신호들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신호들의 건전성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할 인공지능 기능의 신호들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이 시스템의 브레인과 같이 전략을 설정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의 이 연구에 대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융합 연구 또한 진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술들을 결합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들을 적용시킬지, 언제 적용시킬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황과 운전원들에게 잘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저희는 융합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방사선 계측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방사성 핵종이 있는데,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있는데,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이 있고,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이 있죠. 그래서 그 방사성 핵종들을 다양한 계측기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내고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계측기마다의 특성들이나 그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방사성 핵종을 측정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는 이렇게 장비는 액체섬광 계수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액체섬광 계수기는 베타 핵종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료 중에서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이 있습니다. 그 시료들을 계측하는 핵종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장비는 감마 핵종 분석기라는 장비인데요. 이 감마 핵종 분석기는 시료 중에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감마선은 다양한 보통 우리가 환경 중에서 감마선을 방출하는 그 핵종들은 대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통 세슘 137이라던가 코발트 60 이런 핵종들이 대표적인 핵종들인데, 그런 핵종들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장비는 저준위 알파 베타 계수기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는
그런 핵종들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빗물이라든가 그 지표수 그런 시료들에 있는 그 시료들에서 보통 자연계에서도 많이 방출이 되는 그런 핵종들이 있는데 그런 핵종들을 검출해 내는 데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여기 감마선 핵종 분석기는 이제 시료가 많은 관계로 이 수량이 좀 한 3대 정도 저희가 확보가 돼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감마선 방출 핵종들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 장비는 알파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데 이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서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그런 핵종들이 있고 그 핵종들을 전처리를 해서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 그 실험실에서는 이 전 핵종을 측정할 수 있게 모든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역에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각 그 병원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방사성 동연소를 쓰기 때문에 그런 환경 중에 있는 방사성 동연소를 측정하는 데 주 목적으로 하고 이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은 좀 전에 방사선 계측 실험실에서 그 계측을 하기 전에 모든 시료들은 계측에 적합한 형태로 좀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은 계측 시료의 전처리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들은 크게 그 어떤 화학적 형태로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고 말린다든가 말리고 분쇄하는 그런 물리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왜냐하면 감마선 같은 경우는 그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투과력이 좋으니까 어떤 계측기까지 방사선이 시료로부터 나온 그 방사선이 계측기로 들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파선이나 베타선 핵종에서 방출되는 이 알파선, 베타선 이 방사선은 이 투과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계측기까지 들어가는데도 많이 손실이 되고 그리고 그 계측기하고도 반응을 해갖고 계측기를 투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또 시료하고도 반응을 해서 계측기까지 도달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알파선이나 베타선 핵종들을 방출하는 그런 시료들은 여기에서 특별한 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화학적 전처리를 수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장비에 대해서 전처리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동결건조기라고 하는데 이 동결건조기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어떤 우유라든지 어떤 농식품들, 생체 시료라고 하죠. 우유, 그다음에 육류 이런 시료들에 있는 이 조직 자유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체를 구성하는 생체를 구성하는 그 물질 중에 그 조직 물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 있는 삼중수소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중수소수를 추출해내는 그 대표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결건조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동결건조기에서 그 추출해낸 그 삼중수소수를 맑게 계측기가 계측하기 쉽게 또다시 정제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 장치가 그 증류 장치로서 정제하는 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 중에는 삼중수소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방사성 탄소가 있습니다. 방사성 C14의 그 핵종인데
방사성 탄소를 여기에서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방사성 탄소를 이 액체 성광 계수기가 측정하기 용이하게 여기에서는 전처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방사성 탄소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좀 재미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체 시료를 건조를 하고, 건조 시료를 이게 고압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 고온의 고온 이 형태로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료를 놓고 산소를 가득 채운 다음에 폭발을 시키면 이 유기물들이 다 이온화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원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원자가 같이 밀봉된 산소하고 합쳐져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에는 CO2가 있는데, 그 CO2에는 방사성 탄소 C14가 같이 거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4를 다양한 시약으로 포집을 한 다음에 그 포집된 시약을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방사성 계측하기 용이한 형태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그런 데 사용되는 전처리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반 기본적인 감마선 방출 핵종들에 대한 그 전처리 장비들은 보통 일반적인 방사선을 분석하는 그 실험실에서 좀 많이 단순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실험실에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특별한 핵종들인 삼중수소수라든가 방사성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기술들이 분석하는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핵종들까지 다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핵주기공학 실험실의 석사과정 안준열입니다. 일단 저희 실험실은 박사과정 6명, 그리고 석사과정 1명, 학부연구원생 2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저희 실험실 실험실 이름인 핵주기공학 실험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주기공학이란 우라늄 채굴부터 연구 처분 시설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 해결료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사용하거나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는 사용 해결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렇게 미래의 지향적인 공학 기술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핵주기공학 실험실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해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 그리고 원전 해체 및 제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영구정지 원전 과도기 방사선학적 특성평가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과제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중단 후 과도기 상태에서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는 해체를 준비하고자 주기적 특성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해체 공정 및 그리고 작업자의 피폭 관리 등을 피폭 관리 등의 해체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원전 해체를 진행할 때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방사성 제염 폐기물 관리 원천 기반 기술 개발 과제인데, 이 과제는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고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을 하면 조금 더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안전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이동형 원전 해체 방사성 폐기물 핵종 분석 설비 개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원전 해체 시에 이렇게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 방사성 폐기물을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최종 처분 시설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전계측 제어 실험실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원자력 제어 계측 실험을 연구를 하는 실험실입니다. 저희 실험실의 구성원은 박사과정생 1명, 석사과정생 1명, 학부연구원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현장 내 신호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계측, 이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제어와 감시 진단, 그리고 유사시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보호, 그리고 운전원의 잘못된 조작이나 판단을 최소화하고 운전원이 판단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이고 원전 시뮬레이터인 CNS와 MPPS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더라? 저희가 주로 이거를 통해서 하는 연구는 원전 비정상 상태 진단이나 예측, 그리고 사고 시나 원전 상태를 예측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냉각제 밀양 누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학회 자료 발표나 논문 게재가 이루어지고 원전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 개발도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소 시뮬레이터 플랫폼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신 원자력 제어 계측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최신 인공지능 연구나 동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자력 제어 계측 실험실 졸업 후 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 등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원자력 기계재료 실험실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소개를 맡은 전 박사과정 김상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보통 이제 그 원자력 내부 구조물이나 이제 구성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재료 물성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핫한 이슈가 있었죠. 이제 뭐 원전에 대한 이제 지진이라든지 이런 하중이 왔을 때 이제 그런 재료들이 어떻게 거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하는 실험실이고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보이는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는 장비들이 이제 많이 좀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장비를 당기고 이제 시편을 채취를 하고 이제 뭐 또는 뭐 이제 시편에 이제 실제 배관 모형을 따가지고 이제 좀 모사를 해서 이제 배관 실험을 한다든지 이제 차후에는 이제 여기서 실험이 좀 힘든 부분은 이제 다른 센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배관 형상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같으면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기본적인 재료 물성 시험인 인장 시험이랑 이제 파기 시험을 주로 보통 하고 있고, 뭐 이 재료가 뭐 강도는 어떻고 또 연성은 어떤지, 또 이 재료가 뭐 하중 조건 하에서 이제 뭐 어떻게 버티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보통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도 저희 쪽에서는 이제 지진에 관련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기본적인 물성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지진이라고 하면 이제 뭐 반복해서 하중이 가해지는 이제 뭐 반복 하중이라든지 이제 뭐 큰 지진이 온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큰 앰플리튜드의 이제 큰 진폭의 하중을 줘서 이제 재료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잘 버티는지 아니면 뭐 신뢰성이나 이제 구조 건전성이 확보가 되는지를 뭐 볼 수 있는 이제 실험실이고요. 또는 뭐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원자력 공학과다 보니까 이제 실제 배관 그 원전 내에서는 이제 중성자 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또 모사해가지고 이제 냉간화변이나 이제 프리스트레인 같은 걸 줘서 이제 재료의 변형을 일으켜서 이제 강제적으로 물성을 변형시키면서 이제 중성자도 이제 모사했을 때 이제 중성 조사를 모사해가지고 이제 그때 물성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해보는 실험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보통 이제 타 실험실에 비해서 저희 실험실이 이제 보통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장비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로 하는 작업보다는 이제 몸으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른 연구도 이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방사선 방호 실험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사선 방호 실험실은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이라고 하는 방사선 방호의 철학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 산업계와 방사선 산업계에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은 방사선 피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방사선 분야와 원전 해체 분야에서 작업 종사자들의 피폭 선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코드의 경우는 MCMP, 피스펙트, 플루카, 젠포, 그리고 레스라드 코드가 있습니다. MCMP 코드 같은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중성자 상호작용 및 감마선을 분석하기 위한 코드이며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코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펙트 코드는 이 앞서 말씀드린 MCMP 코드를 가지고 계산되었던 중성자 속을 이용하여 그 핵종의 방사화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플루카 코드 같은 경우는 양성자 및 전자 등의 가속기 차폐,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다양한 계산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젠포의 경우도 앞에 플루카 코드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에 대한 다양한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스라드 코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ANL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개발하였고요. 세계 100개 국가에서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저희는 이 코드들을 가지고 다양한 공부 및 계산을 수행하여 보고 있으며 피폭 선량 평가, 그리고 계측, 방사선 방호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앞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코드를 공부하고 싶으신 학생들께서 저희 실험실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허평 학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과 생활에서는 1학년 때 산업시찰로 원자력 관계 시설 및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고, 또 2학년 때는 또 3학년 때는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선배님들의 그 멘토링을 받으면서 또 취업 준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그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취업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보다 더 심화한 부분들을 저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각 학년별로 진학을 할 때마다 더 깊은 내용들을 배우면서 교수님들의 또 조언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그 교양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송창주입니다. 원자력공학과 관련 자격증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면허와 핵연료 물질 취급면허와 원자력 기사와 방사선 비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자 면허는 방사선 재해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면허 자격증으로 원자력 직군 계열에 취업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연료 물질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용 후 핵연료를 폐기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얻는 자격증으로 핵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그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기사는 원자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이고, 한국전력공사 관련 원자력 직종에 취업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사는 물체에 방사선을 투과하여 물체에 결함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최우석입니다. 저희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대학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원자력공학과 대학원에서는 원자력의 기초 분야 연구는 물론 유능한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에 따라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 원전의 설계 및 노신 관리, 원전의 안정성 문제, 원자력 구성 재료의 내구성 향상,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연구 목표를 가지고 지식을 배우며 연구를 수행합니다. 또한 각각의 실험실의 연구 분야에 따라 헤라 실험실, 방사선 공학 실험실, 방사선 방호 실험실, NICL 실험실, 핵주기 실험실, 원자력 기계 제로 실험실, 이렇게 총 6개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를 졸업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겨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저의 경험으로서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관심 있는 분야,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더욱더 풍부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나 석사, 박사를 원자력공학과에서 졸업한 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 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다양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시야를 넓혀서 보면 그 아래 다양한 중견 기업들이 있습니다.